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들보 대선판 들여다보기 8월 2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대선판에 폭탄 두 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여당 쪽에 터졌고 하나는 야당 쪽에 터졌습니다. 자, 여당 쪽에 터진 폭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 딸 조민 씨입니다. 조민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되면서 또 그렇게 되면은 의사 자격증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거의 뭐 박탈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다시 조국 사태가 대선판에 재소환되면서 상당히 정권 심판론까지 조국의 그 일탈 그리고 또 진보 정권의 민낯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불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하나 마련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야당판에 떨어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12명, 국민의힘 의원들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죠. 그 안에 윤희숙, 대권주자 윤희숙, 나는 임차인입니다. 했던 윤희숙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어느 정도 중한지,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12명 명단 안에 윤희숙 대권주자,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 국회 5분 연설로 대권주자 자리에까지 지금 사실상 오르게 된 그런 인물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그리고 또 12명 중에 3명이 윤석열 캠퍼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폭탄이 떨어지는데, 일단 부산대가 오늘 조민 씨 입시 의혹 조사 결과를 1시 반에 발표했는데, 이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 4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이 조사 결과를 대학 본부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보고, 또 대학 본부 나름으로 이 판결문도 다 검토하고 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를 했는데, 대학 본부에서 판결문을 비롯한, 다른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2015년에 이전원에 입학할 때 제출한 전용 서류, 제출 서류들이 이 사실과 다르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 학칙에 따라서 오늘 입학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졸업도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의사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어갈 텐데, 의사 자격면허는 지금 1월 달에 의사 면허를 취득을 해서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을 해서 지금 한전 산하, 공기업 산하 병원으로 또 갔습니다. 그때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았죠. 어떻게 꼭 정부기관 산하 병원만 찾아다니면서 인턴 지원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전 산하 한일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의 인턴 신분으로 지금 근무를 하는데, 오늘도 정상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의료법 5조에 보면은, 의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행정소송을 조민 씨 쪽에 할 테고, 조국 씨 쪽에서 가처분 신청도 하고 하겠지만은, 의료법 5조에 따라서 의사면허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고려대도 지금 판결문을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여러 가지 허위 스펙을 내죠. 거기서도 이 판결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는 조국 사태가 지금 재소환됩니다. 재소환돼서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7개 스펙 중에서 7개 스펙이 전부 가짜인데, 고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낸 거 전부 가짜인데, 그 중에서는 정경심 씨가 만든 게 3개가 있고, 조국 씨와 정경심 씨가 같이 조국 씨가 만든 것이 또 2개가 있고, 이 부모가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고, 또 품앗이 서로 단국대 교수와 품앗이 스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진보 정권의 민낯, 이것을 가지고 정권 심판론으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여지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자,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어떤 악재를 만났다. 정부 여당, 민주당 쪽에서는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측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를 하면서 상당히 일종의 압박을, 외압을 많이 받았죠. 뭐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인사권 발동하고 감찰권 발동을 해서 막 탄압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니 그때부터 이미 정치 수사를 한 것 아니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국 일가를 수사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결국은 법원 2심에서 정경심 씨에게 유죄를 선고를 한 것에 이어서 이 부산대학교도 그런 수사가, 검찰 수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다. 이것을 또 하나 확인을 해주는, 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수사가 아니었다. 이 윤석열 본인도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정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에게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또 그런 결정이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는 이 조민 씨 문제, 반칙과 특권 이런 문제, 진보 정권의 민낯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보 정권의 민낯을 파헤치다가 자리에서 사실상 쫓겨난 윤석열의 수사가 정당했다. 이것이 또 하나 좀 명분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여당에 떨어진 조민 폭탄인데, 자, 야당에는 윤희숙, 또 부동산 문제, 또 윤석열 참모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민 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윤석열에게 악재가 하나 나왔죠. 그 악재가 12명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권익위에서 통보한 12명의 명단이 지금 확인이 되는데,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까지 걸쳐서 화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당자 12명에게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윤희숙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권 주자죠. 임대차 보호법, 그때 국회 5분 연설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감동을 일으킨,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할 때 12억 7,871만 원을 신고했는데, 사실상 현 시세로 다 하면은 20억 가까이 된다는 말이 나왔었고, 또 그 재산 신고를 하는 시점에 도남동에 아파트가 있었고 시가 7억짜리, 세종시에 또 아파트가 시가 5억 이상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세종시는 나중에 재산 신고 후에 매각을 했죠. 그리고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한 것은 그 방배동, 본인이 서초구 지었고 방배동 아파트 전세권 7억 자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임차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임대인이기도 하면서 임차인이다.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마침 오늘 12명 중에 윤희숙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당에게는 상당한 공세거리를 제공한 셈이죠. 공세 빌미를 준 셈이 됩니다. 물론 지금 윤희숙 의원의 구체적인 어떤 점이 의혹을 찾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가족 관련 위법한 의혹이다. 이런 말들도 있고, 지금 보면은 부동산 명의 신탁 한 건,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겁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한 건, 편법 정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나머지는 토지보상법, 건축법 같은 4건, 농지법 위반 6건. 이렇게 보면은 건축법이나 농지법 위반, 이것은 물론 이것도 범법이지만은 그렇게 부동산 투기 여기까지 직접 연결시켜서 의도적으로 투기를 했다 이렇게까지는 연결되기 어려운 사안일 수가 있죠. 반면에 부동산 명의 신탁, 이것은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편법 정려도 그렇고 세금 탈루 의혹. 자, 그런데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은 윤희숙 의원은 일단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병길 의원이 이 천하 명의로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명의 신탁했다. 그런 의혹인데 본인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윤희숙은 명의 신탁 쪽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사안이 크든 작든
이 윤희숙 의원이 12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지금 정부 여당 편을 들어서 일부러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뭐 확대 해석을 해서 뭐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12명 안에 들어간 이 자체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말로 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또 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도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동산 명의신탁 안병길 의원은 윤석열 캠프의 홍보본부장입니다. 홍보본부장. 부산일보 기자 사장 출신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주목되는 사람이 송석준 의원인데, 송석준 재선 의원인데, 국토부 국장을 지냈죠. 국토부 국장을 지내고 지금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특위위원장인데 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국토부 국장 출신입니다. 송석준 의원 본인은 뭐 별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노모가 살고 있는 87세 노모가 형이 모시면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63년도에 건축을 해서 보수공사를 했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창고 일부가 신축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이다. 뭐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뭐 그 시골에서 오래된 시골집이 뭐 가격이 오를 것을 원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쪽의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이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철규 의원인데 이 윤석열 캠프의 조직본부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사람들이 많이 연루가 돼서 또 이것이 윤석열과 대치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강한, 더 센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연루된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바로 어떤 조치를 내리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윤리위가 국민의힘은 당의 윤리위원회가 아직 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설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막 설치한다고 해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캠프의 세 사람이 연루가 됐고 또 대권주자 윤희숙 의원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이 야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밖에 작용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선판에 여당에 하나 조민폭탄, 야당에 하나 윤희숙 폭탄이 터졌다. son국권의 대들보에서 이 판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조민폭탄은 뭐 앞으로도 계속 연이어 폭발을 할 겁니다. 의사면허 자격 박탈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가처분 신청 또 조국세가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 국민의힘에 터진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기에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준석의 리더십이 걸려있죠. 송국권의 대들보였습니다.